FAT 38회 2급 실무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메뉴부터 먼저 나타나게 해놓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인데요. 백송화원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 및 누락사항이 있어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댑니다. 사업자 등록증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고 메일 주소도 등록할 것 그랬죠? 그건 거래처에 대한 거니까 거래처 등록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백송화원을 찾으셔야 되는데 직접 찾으셔도 되고 잘 눈에 안 띈다 그러시면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이렇게 찾기 창이 떠요. 여기에서 백송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찾기 창은 닫으시고 업태에서 지금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업태하고 종목이 없죠. 얘네들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요. 업태가 서비스업이 추가가 됐어요. 서비스업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종목에 화해가 빠졌어요. 요거 넣으시고 나머지 사항 비교해 보니까 우선 첫 번째 화면에선 바꿀 게 없고요. 추가 사항 가셔서 메일 주소 입력하라고 그랬죠. 메일 주소가 뭡니까? 메일 주소가 BAEKSONG 백송이라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죠. 네이버 선택을 해 주시면 지금 고쳐야 될 사항은 다 고쳤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1번 거래처 등록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뭡니까? 다음 문제는 손익계산서 바꾸래요.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셔서 하나씩 다 비교하시라고 그랬죠. 우선 상품 매출 맞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달라요. 그러면 매출원가 눌러보시면 매출원가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초상품 재고액은 맞고 단기 상품 매입액도 맞아요. 지금 다른 게 뭡니까?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기말상품 재고액은 이곳에서 수정이 안 돼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 상품은 자산이니까 얘를 닫아놓으시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상품을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상품에서 얼마입니까? 2억 4,500만 원이죠. 이렇게 바꾸시면 좀 전에 보셨어요? 차액이 뜬 게 없어지는 거. 요거 하신 다음에 얘를 닫으세요.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다시 띄우시면 지금 반영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상품 매출 원가에서 기초상품 재고액하고 단기상품의 매입액이 다를 때에는 여기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신데 기말상품 재고액이 다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가서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빈칸 있는 거 있죠. 이건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회색으로 돼 있는 애들 있죠. 회색으로 돼 있는 애들은 여기에서 수정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해당 재무제표 가셔서 고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고쳐야 됩니까? 급여 맞죠. 급여 맞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도 맞고 접대비 3450 그 다음에 통신비 2310 수도광열비 1750 세금과 공과 320 보험료 120 차량 유지비가 565만원 수수료 비용은 450만원이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1200 맞고요. 수수료 수익 650 맞습니다. 좀 전에 이자 수익이었죠. 그 다음에 채무면제이익이 없죠. 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서 위에 부분에서 삭제 누르시면 돼요. 삭제.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있죠. 이자 비용 다음에 기부금하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넣으셔야 되고 지금 보니까 재해 손실도 없죠. 재해 손실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해 손실도 삭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재해 손실도 삭제하시고 어떤 걸 입력해야 된다고요? 기부금하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부금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1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반드시 뭐를 비교하셔야 돼요? 당기 순이익이 올바르게 변경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뭡니까?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및 수정에서 지금 보니까는 받으러 온 명세서예요.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월 가신 다음에 받으러 엄을 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회색이라고 그랬죠. 회색은 그 자리에서 직접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받으러 엄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열려요. 열리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코드가 01301, 그 다음에 만기일자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2019-0528. 그 다음에 어음 번호를 넣으셔야 되죠. 어음 번호는 0042-01811181-23455-666.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짜리예요? 4천만원짜리예요. 4천만원 넣으시고 자수지요. 내가 받으면 자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발행인 누굽니까? 발행인은 모아죠. 모아 꽃배달. 뭐 배서인 없고요. 그 다음에 발행일자 언제예요? 발행일자는 2018년 11월 18일. 그럼 거래일자도 2018년 11월 18일. 그 다음에 전자. 지급기관 어디예요? F2번 누르셔서 국민은행. 그리고 그 밑에 지점이 있죠. 지점은 어디래요? 강남지점. 강남지점 해서 첫 번째 거 입력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01302 효진플라워죠. 효진플라워에서 만기일자 언제입니까? 2019년 7월 15일. 그 다음에 어음번호는 0032-1222-1234-5-7777. 뭔가 빼먹었나요? 크기 때문에 전 숫자 하나 빼먹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2천만원. 자수 발행인은 누굽니까? 효진이죠. 효진. 엔터. 그 다음에 발행일자 2018-12-22. 거래일자도 2018-12-22 넣으시고 전자음이죠. 그 다음에 지급기관에선 F2번 누르셔서 IBK 기업은행. 그 다음에 어디 지점이요? 영등포. 이렇게 다 넣으신 다음에 이 창을 닫으시면 오른쪽에 반영이 돼요. 해서 요거 반영하시는 게 4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요. 여기까지 하고 나시면 이제 거래 입력 넘어가실 거죠. 거래 입력은 항상 2급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가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2월 25일 날 영업팀 사무실에 1월분 전기요금을 납기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선 날짜부터요. 0225.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이면 계정이 뭐예요? 전기요금이면 수도광열비예요. 수도광열비. 수도 그 다음에 광. 빛내는 거. 주로 전기세가 되겠죠. 열. 난방비 같은 거. 이런 걸 다 합쳐서 수도광열비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선 차변이니까 3번. 여기에다가 수도라고 쳐보시면 800번대라고 그랬습니다. 수도광열비. 금액 얼마입니까? 금액이 30만 8천원이죠. 그러면 30만 8천원. 그 다음에 이게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내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어느 쪽? 대변. 4번 눌러서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 그 다음에 금융거래는 반드시 코드 넣어주셔야 되죠. 우리은행 보통으로 잡아주시고 30만 8천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채권, 채무, 금융거래.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기타 일반 거래에서
3월 22일 날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내역 보고를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월 18일 거래를 확인한 후 정상 거래를 입력하래요. 그러면 3월 18일 거 먼저 가볼게요. 출장비로 송성진한테 출장비를 2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차변의 가지급금 20만 원이죠. 이거를 출장 갔다 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3월 22일 날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이 어디로 빠집니까? 대변으로 빠져야 돼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송성진이죠. 거래처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많은 직원이 출장을 가면 가지급금이 누구한테 얼마 간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래처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였어요? 가지급금 20만 원 줬었어요. 근데 지금 출장 갔다 와서 출장비 정산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가서 쓰고 온 게 얼마입니까? 숙박비하고 식대하고 해갖고 26만 5천 원을 쓰고 왔어요. 26만 5천 원 쓰고 왔으니까 그래도 업무 때문에 가서 쓴 거니까 차변에 뭡니까? 여비교통비죠. 812번. 여기에서는 엔터 스페이스바 치면은 위에 거 안 따라와요. 얼마 쓰고 왔다고요? 26만 5천 원 쓰고 왔어요. 그러면 회사에선 20만 원밖에 안 줬는데 26만 5천 원 쓰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으로 줘야 되죠? 대변 현금 얼마요? 6만 5천 원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출장 갔다 온 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거래 가겠습니다. 약소보험 수취 거래죠. 3월 28일 날, 그러면 날짜부터 3월 28일 날 매출처 춘천마루에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전자어음을 수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외상값을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외상값 당장 돈 안 되는 어음으로 받아서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기업들이 외상매출금을 어음을 받는 이유는요, 외상매출금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언제 받을지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받을 어음은 뭐예요? 몇 월 며칠 날 딱 주겠다는 증서예요. 그래서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선 처리를 할게요. 외상매출금 받았으니까 내 매출금이 줄었으니까 대변으로 가야겠죠. 외상매출금 108번 누구 겁니까? 여기에서 춘천마루죠. 춘천마루 금액은 얼마예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고 차변에 받을어음을 받았어요. 받을어음이 110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춘천마루에서 받을 거죠. 얼마? 1,5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음 관련 문제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면 자금 관리가 따라다녀요. 그러면 어음 클릭하신 다음에 F3번 키 누르시면 된다고 그랬죠. F3번에서 어음 상태는 보관 맞고요. 어음 종류가 전자어음인데 가장 아랫줄에 보시면 전자가 몇 번이에요? 6번이죠. 6번. 그 다음에 어음 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004201 90328 1234 22222. 그 다음에 자수죠. 내가 받으면 자수, 딴 사람이 받아서 주면 타수예요. 엔터. 날짜는 발행일 돼 있고요. 만기를 넣으셔야 되죠. 2019년 6월 20일 날. 지급은행 어디입니까? F2번 눌러서 국민은행이죠. 그 다음에 어디 지점이에요? 조양동 지점입니다. 조양동 지점 해서 적요란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고, 나타나 있으면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보시면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글에서 지난 2월 1일 거래처 김영곤 사장에게 빌려준 120만원과 이자 12만원이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그러면 거의 사채 수준이죠. 2월 1일 날 빌려주고 거래일자를 봤더니 언제예요? 4월 12일이에요.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변에는 현금이 나가고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생기죠.
그걸 받았으니까 차변에 있던 단기 대여금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요. 대변으로 단기 대여금 거래처 누굽니까? 여기에 보니까 김영곤 사장이죠. 김영곤 금액은 얼마입니까? 120만원. 그 다음에 이자 12만원이 나한테 들어온 거니까 이자를 받은 거죠. 이자를 받으면 대변에 뭐예요? 이자 수익. 아이고, 잠시만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고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얼마요? 12만원이요. 한 달 약간 2월 3월 두 달 조금 넘는데 이자가 10%예요. 그러면 6달이면 1년으로 치면 6번 60% 거의 사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받았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은 103번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계정이니까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어디 은행입니까?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보통 얼마요? 132만원. 132만원 들어온 거 거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신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다 그랬어요. 지금 매출전표, 카드 매출전표 보시니까 거래일자가 언제예요? 4월 20일이죠. 그러면 4월 20일 날 내가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광고라고 쳐보시면 광고 선전비 뜨는데 800번대죠. 833번 광고 선전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이고 신용카드 어디 카드예요? 삼성카드예요. 삼성카드 2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5번도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날짜가 5월 16일이에요. 5월 16일 날 문제를 보니까 강남 통상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20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상품을 팔은 거예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에요. 401번. 상품 매출 얼마치 팔았어요? 7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내가 상품을 팔았으면 뭔가 생기겠죠. 나한테 20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았대요. 자기압수표는 뭡니까? 현금이에요. 101 현금 얼마요? 2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은 외상으로 했대요. 그럼 차변에 상품을 팔을 때만 나오는 계정 뭡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거래처 넣어주셔야죠. 그래야 얼마를 받을 줄 알아요. 강남 통상 5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은 완료가 된 거예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우선 거래일이 5월 25일이죠. 5월 25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아산물산 주식 300주를 주당 22,000원에 구입했죠. 그리고 수수료 3만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22,000원씩 300주면 우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치 산 거예요? 660만 원이죠. 660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는데 주식을 사고 파는 게 회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 화분과겠죠. 그러면 수수료 비용 945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900번대를 영업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945번으로 잡아주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어디 은행?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663만 원이 출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7번 문제 해결됐고요. 다음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그래서 6월 20일 날, 그러면 6월 20일 가겠습니다. 6월 20일 날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농협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러면은 자동차세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자동차를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 운반구 원가에다 다 포함을 해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뭐예요? 세금과 공가예요. 이건 매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선 차변에 세금과 공가 817번 얼마 냈습니까? 38만 6천 원이죠. 38만 6천 원 냈고, 그 다음에 농협까지 굳이 가서 현금으로 냈대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38만 6천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출금 전표로 하셔도 정답 처리되고요. 대체 전표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9번. 7월 20일, 그러면 7월 20일 날 주식회사 오성상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겁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을 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조회해서 반영할 것 그랬죠. 그럼 우선 내가 뭐를 샀어요? 상품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 얼마치 샀습니까? 여기서 500만 원어치 구입했죠. 그 다음에 대변에 내가 어음을 발행하면 뭐가 돼요? 지급어음이 돼요. 지급어음 돈 줘야 되니까는 오성상사라고 거래처 넣어주시고요. 우선 500만 원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게 거래를 입력을 한 거거든요. 거래 입력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어음 나오면 자금 관리한다고 그랬죠. 지급어음 클릭하시고 F3번. 그 다음에 문제에서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조회하래요. 그럼 우선 어음 상태는 발행이고 어음 번호에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어음이 떠요. 그러면 요거 맞죠? 끝에 782로 끝나는 거 확인 쭉 가서 반드시 수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요? 발행일은 어차피 전표 입력한 날로 뜨는데 만기일을 수정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기일 언제입니까? 2019년 9월 20일. 요 만기일 반드시 수정하셔서 적요란에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 잊지 마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0번. 대손의 발생과 설정이래요. 7월 31일 날, 그러면 7월 31일 매출처 수염플라워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6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됐대요. 즉 650만 원 못 받게 돼서 대손 처리를 하는 건데,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래요.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합계 잔액 쌍표를 먼저 띄우셔서 거래일 기준이니까 7월 31일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보이시죠? 대손 충당금이 현재 4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를 못 받게 된 겁니까? 650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죠. 요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문제지에 기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하러 갈게요. 얘는 닫을게요. 일반 전표 가서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외상 매출금은 어디요? 수염플라워 얼마 못 받게 됐습니까? 650만 원. 650만 원을 못 받게 됐는데 차변에 못 받게 되면 바로 109번으로 가야 되죠. 다음 번호라고 그랬어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대손 충당금 얼마 있었습니까? 450만 원 있었죠. 그럼 45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그래도 지금 200만 원이 부족해요. 그 200만 원 부족한 거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아이고 잠시만요. 대손 상각비 835 얼마요? 200만 원. 이렇게 설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대손이 발생했을 때 충당금이 넉넉하면 충당금으로 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충당금이 모자르거나 충당금이 없을 때는
대손 삼각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문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전표 수정 두 문제 나오죠. 그러면 8월 4일 날 상품을 매입한 거래가 8월 10일로 입력되어 있으며 회계 처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대요. 즉 거래일을 잘못 입력한 거예요. 8월 4일 날 거래가 있었는데 8월 10일로 돼 있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8월 10일자로 가볼게요. 0810 가서 지금 얘가 거래 자료 입력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 왠지 문제 오류 같은데요. 이거 문제 오류죠. 그죠? 그냥 요거만 하면 안 되고 요거 미지급금도 바꾸셔야 돼요. 문제 오류는 아니에요. 문제 오류는 아니고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조회하셔서 체크하신 다음에 이동을 누르세요. 이동 눌러서 전표를 날짜가 다를 때 수정하는 건데요. 8월 4일 날. 그 다음에 이동. 확인. 그러면 8월 4일 가볼까요? 8월 4일 날 와보면 와 있죠. 그리고 얘 바꾸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문제 오류인 줄 알았는데 문제 오류 아닌 거. 상품을 사고 돈을 안 줬죠. 그러니까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 매입금. 요렇게 처리해 놓으시면은 맞게 처리하신 거예요. 요거 전표 이동하는 겁니다. 위에 컨트롤 F4가 전표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입력자료 수정. 예스 도자기에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습니다. 날짜가 며칠자입니까? 9월 20일자예요. 그러면 9월 20일 가서 지금 여기에서 예스 도자기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대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조심하셔야 될 거. 은행이 달라요. 은행. 금융거래도 거래처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보통예금이 전표에는 국민은행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거 어딥니까?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바꾸셔야 돼요. 요거만 바꾸시면 다른 거는 문제 없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은 전표 수정도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전표 수정까지 다 끝나면 무조건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전표 입력 날짜를 12월 31일로 해놓으시고 결산을 하실 거라고 그랬죠. 9월 1일 영업부 업무용 차량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얼마요? 60만원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보험료 미경과분에 대한 결산정리 분계를 입력을 하래요. 보험료는 월할 계산. 여기에서 9월 1일이죠. 지금 제가 이게 판서가 안 돼서 안 보이는데 9/1 9월 1일 쓸 때 보통 그렇게 쓰시죠. 그러면 이 슬래시를 약간 눕히면 9 빼기 1인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8개월치를 미리 준 거예요. 9/1 9월 1일 표기해서 슬래시를 확 눕혀버리면 9 빼기 1이 돼요. 즉 내가 선지급한 거 구하실 때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8개월을 미리 주긴 미리 줬는데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60만 원이니까는 한 달에 5만 원씩이죠. 그럼 내가 비용을 먼저 준 게 있어요. 우선 차변에 선급비용인데 금액은 얼마다? 5만 원씩 8개월치 미리 줬죠. 4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험료죠. 즉 이건 올해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보험료 내려오셔서 821번. 올해 게 아니기 때문에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우선 수동결산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결산 가야 되죠. 자동결산은 어디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할 건데 문제 볼게요. 기말 현재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200만원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다.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래요.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요.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여기에선 탭 감가상각비 입력하실 거죠. 쭉 내려오셔서 감가상각비, 여기 보시면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돼 있죠. 해당 란에 해당 금액 쓰시면 돼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래요? 2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건 700만 원이래요. 그럼 건물에다가 칸 엉뚱한 데다가 넣으시면 안 돼요. 700만 원. 그럼 다 넣었어요. 다 넣었으면 전표 추가 이해 확인.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 다 넣으시고 일반 전표에서 조회를 눌러 보시면 내가 한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산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요 결차결대에서 상품 매출 원가하고 상품 대체하는 거 있죠. 요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해서 이렇게 하시면 결산까지 끝나신 거예요. 수동 결산 하나, 자동 결산 하나입니다. 2급은. 그럼 얘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개 뭡니까? 조회하는 거 나오죠. 조회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격리일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격리일보 가서 하면 되고, 거래처 원장 조회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럼 격리일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를 작은 명세가 격리일보죠. 여기에서 1월 31일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쭉 1월 31일자 봤더니 현금 잔액, 이거 일일이 다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현금 잔액이 어디 있을까요? 현금 잔액이 저만 못 찾는 건가요? 딴 거부터 찾을게요. 보통 예금이 얼마입니까? 보통 예금이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보통 예금 잔액 292-070-000이죠. 아, 현금도 여기 있네요. 그죠? 현금 대체 당일 현금 34357-600 맞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통 예금이 틀렸어요. 보통 예금. 그러면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면 답안수로 가셔서 실무 문제 답안 1번에 2번. 그 다음에 닫으시면 1번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조회하래요. 거래처 원장 가셔서 1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한 거래처 금액으로 오른 거 찾으래요. 1월 말이죠. 그러면 그냥 01, 31, 31 외상 매출금, 여기에서 외상 FE 외상 매출금 엔터 하면은 여기에서 생생꽃집 330, 얘 맞죠? 얘가 답일 것 같은데요. 수염플라워 600인데 틀렸고, 썬플라워 264죠. VIP 플라워 얘도 틀렸어요. 즉 누구? 생생꽃집 1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1월 개표 조회하래요. 1월 개표 가셔서 1월 중,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판매비와 관리비의 금액이 가장 큰 거 찾으래요. 그럼 여기에서 금액이 가장 큰 거 뭡니까? 급여죠. 급여. 다른 애들은 다 10만원대인데 얘만 2,9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급여.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면 답안수로 가셔서 2번 체크. 그 다음에 닫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실무 문제풀이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적은 횟수지만 이렇게 해보시니까 패턴이 똑같죠.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실수만 안 하시고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